네, 특검 관련된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특검이 원래 통보했던 소환 시각이 오늘 오후 2시였습니다. 이번에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조사를 거부한 거죠? 그렇습니다. 오전에 변호인 접견이 있었다고 변호인단 측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전의 불출석 사유,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지금 특검 측이 요청한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는데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했다면 사실상 다시 한번 지금 더위와 당뇨, 지병의 악화를 근거로 해서 출석이 어렵다, 건강상의 사유로 된 불출석을 밝혔다라고 지금 볼 수 있는데요. 네. 특검 측의 대응 역시 완강해 보입니다. 지금 구속 상태이고 피의자로서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다른 피의자들과 달리 대우하지 않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3시 반까지 서울구치소 측에 구인 절차에 나설 것을 지금 명령한 상태입니다. 네. 즉 억지로라도 데리고 조사실로 와야 된다라는 입장을 특검 측에선 펼치고 있는 건데요. 사실상 양측이 어떤 합의점이 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구치소장의 윤 전 대통령을 3시 30분까지 조사실로 인치해달라라는 협조 공문을 보낸 상태인데 이렇게 되면은 강제로 조사실로 데려갈 수는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제 구인이란 절차가 마련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상태입니다. 이 구속의 의미에 강제 구인도 들어있다는 것이 어떤 판례의 해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구속은 말 그대로 인신의 자유를 박탈해둔 채로 어느 곳엔가 이제 가두어두는 것을 우리가 구속이라고 한다면 네. 구인은 특정한 장소에 강제로 데려올 수 있다는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속이 왜 이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면 결국 조사를 위해서 구속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렇다면은 그 조사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사를 위한 장소로까지 끌고 올 수 있는 것도 구속의 영장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지금 판례의 해석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특검 측에서는 이를 근거로 해서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면 강제적으로라도 조사실로 데리고 오겠다는 입장이고요. 네. 하지만 강제로 조사실로 데리고 온다고 해도 끝은 아닐 것 같습니다. 피의자에게는 진술 거부권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사실에 온다고 해도 유의미한 진술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특검 측이 어떤 답변을 얻어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지금 특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3시 30분까지 그러니까 특검에 인치하도록 지휘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면 3시 30분이 지나가면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사실 그 시점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는 아닐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 시간까지 조사실로 와라라는 어떤 최후 통첩 같은 의미라고도 보여지고요. 네. 아마도 계속해서 좀 실강이는 벌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끝까지 조사실로 가는 부분에 불응한다고 한다면 이전에도 공수처에서 이 구속영장과 관련된 부분도 똑같은 일이 반복됐었거든요. 당시에도 조사에 응하지 않고 강제구인 절차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변호인 접견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에도 변호인 접견 등의 절차를 오히려 이용을 함으로써 강제구인 절차를 좀 회피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끝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한다면 사실 서울구치소 측에서도 아무리 강제 인치 명령이 있었다고 해도 이를 강제한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또 쉽지만은 않아 보이거든요. 네. 아마도 오늘은 계속해서 이렇게 팽팽하게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좀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지금 이야기해 주신 대로 만약에 강제 구인 절차를 계속해서 회피를 한다면 나중에 특검팀이 뭐 구치소를 방문해서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이것조차 못하고 뭐 구속 기소가 될 수도 있는 겁니까?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방문 조사 역시도 가능은 하지만 이제 특검 측에서는 다른 피의자와 동일한 선상에서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만큼 방문 조사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특검 측도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20일이라는 기간 내에 조사를 마치고 기소를 해야지 구속 기소가 가능한 상황이어서 네. 이후에는 방문 조사에 나설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보이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야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특검 측이 추가적인 조사 없이도 이미 확보되어 있는 물증이라던가
요청과 다른 참고인들,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신문 결과만 가지고 기소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봅니다. 당초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요, 특검 측에서 준비한 PPT 자료만 해도 굉장히 방대했고요. 네. 의견서만 해도 300쪽에 달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구속영장 실질 심사 전에 이미 상당 부분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저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미 구속영장은 발부가 되었지만 기소까지 염두에 두고 특검 측은 애초에 조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네. 기소에 대한 준비도 어느 정도 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일단 대면 조사를 하는 걸 최우선 과제로 하겠지만 끝까지 조사가 불발된다면 이 상태로 기소를 하는 방안도 특검 측은 한 가지 카드로는 염두에 두고 있으리라 봅니다.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소환 조사를 불응하는 게 나중에 재판에 불리하지 않을까요? 불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방어권을 행사할 때는 어떤 경우에는 수사를 조금 지연시키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한 판단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적극적으로 혐의에 대해 소명을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방어권 행사가 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사를 회피한다면 다른 참고인들 그리고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더 광범위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도 이 12.3 비상계엄 과정을 다시 재구성하면서 국무위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라던가 그 외에 이제 피해자 신분으로서의 압수수색이나 소환 조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대면 조사를 피하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광범위하게 수사 범위가 넓어지게 되고 그를 통해서 반박이 더 어려운 물증이 확보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수사에 불응한다거나 묵비권 행사,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것이 또 기록에 남기 때문에 네. 최종적으로 결국 기소가 이루어지고 재판으로 간다면 이 부분 역시도 참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이렇게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출석에 불응하고 있는데 구치소 생활과 관련해서 일단 불만이 흘러나와서 논란이 됐습니다. 변호인에 이어서 지지자의 민원까지 빗발치는 상황인데요. 영상 함께 보시죠. 네, SNS로 공유되는 글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있는 구치소에 이 더운 날씨에 에어컨이 없다. 인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에어컨 설치 민원을 넣자는 내용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쓴 글 같아 보이는데요. 민원 양식이 구체적으로 첨부가 돼 있고 팩스를 보낼 수 있는 앱 설치의 방법과 사용법까지 자세하게 소개가 돼 있습니다. 지난 주말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도 구치소 문제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야외 운동 시간도 보장받지 못하고 지병인 당뇨약도 못 구했다는 겁니다. 급기야 법무부가 운동 제한이나 의약품 미지급 등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이례적으로 공식 해명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교정행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한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원칙적으로 네. 본인이 원하시면 예. 언제든지 운동이 가능하다면 약을 못 구해서 예. 치료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워낙 수용 인원이 많고 하다 보니까 예. 약 제급이 다소 늦어지거나 그런 경우는 가끔 있긴 합니다. 에어컨 설치를 시도를 했는데 국민적인 정서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예. 에어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까지 그걸 설치할 필요가 있냐. 네,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치소 쳐놓고 인권 침해 주장을 했는데 이례적으로 교정당국이 사실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법무부가 즉각적으로 이에 대한 해명 자료 역시도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 이제 주장한 내용이었는데 네. 크게 보자면 일단 운동 시간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1시간 정도 남짓되는 시간을 운동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한 건데 교정당국 측에서는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다만 다른 수용자들과 동선이 겹칠 그런 부분들을 우려해서 단독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있고 무리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네. 뿐만 아니라 지금 지병과 관련된 그 의약품을 제대로 지급받고 있지 못하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애초에 이 약품을 가지고 이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 필요하다는 약품은
법무부 측 교정당국에서 구치소에서 이제 지급을 했고 이후에 이제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는 약물에 대해서는 반입을 허용했다라는 것이 이제 법무부 측의 입장인데 변호인의 주장과는 일부 사실관계가 좀 달라 보이는 것으로 법무부 측에서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이 냉방 시설도 쟁점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서울 구치소는 이제 에어컨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수용자들도 동일한 것인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머무르고 있는 이 독방 같은 경우에는 2평 남짓된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에어컨은 다른 방과 마찬가지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선풍기만이 놓여 있습니다. 근데 이 선풍기도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이제 크고 끼고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켜지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네. 50분이 이제 돌아가고 10분은 자동으로 정지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무더위에 지병이 악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또 변호인단 측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윤 전 대통령의 그 영치금이 한도 400만 원을 하루 만에 채웠다 이런 보도도 나왔더라고요. 이게 영치금이 어떻게 쓰이는 건가요? 영치금은 이제 서울구치소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이라던가 뭐 식료품 같은 것을 구입할 수 있는데 400만 원을 하루에 다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하루에 쓸 수 있는 한도도 2만 원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 이 계좌가 있으면 입금을 할 수 있는 액수에는 어떤 그 상향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네. 그 상한 없이 400만 원 이상도 일단 입금은 되지만요. 그렇다면은 다른 계좌에 일단 보내져서 보관만 되는 상태고요. 최대한 400만 원까지는 영치금으로 쓸 수 있는 상황이라 음식이라던가 식료품 그 외에 필요한 물품 등을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된 내용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속보가 조금 더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정리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었는데요. 국토부와 용역업체 2곳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 중이다. 특검은 삼부토건 주가 조작 핵심 관련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예정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된 기관과 회사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다라는 입장도 밝혔고요. HS 효성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 등 관계자들을 소환 통보할 것이라는 입장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은 또 그 집사 김모 씨에 대해서도 하루빨리 귀국을 해서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고요. 또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한 가지 속보가 들어왔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내용도 앞서 들어왔었습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나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김건희 특검은 가장 다루고 있는 혐의가 많습니다. 무려 16개 항목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또 새롭게 인지되고 있는 그런 사건들까지 더해진다면 지금 수사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해 보입니다. 오늘 좀 새롭게 주목할 만한 지점은 이 일명 양평 고속도로 의혹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국토부를 비롯해서 필요한 어떤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수사 기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참고인이라든가 피의자를 소환해서 1차적으로 조사를 하고 어떤 사실관계를 확인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물증을 확보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결정적인 물증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참고인이나 그 외의 피해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할 수 있을 텐데 네. 일단 어떤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데 좀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양평 고속도로의 그 노선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과연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 노선이 변경되었는가 이 부분이 핵심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원희룡 전 장관이나 김성교 의원에 대해서 지금 출국 금지 명령도 내려졌고요. 이번에 압수수색 대상에서는 빠졌다고는 하나 국토부나 용역업체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단행이 되었다면 이제 순차적으로 거기서 확인이 된 그 물증을 바탕으로 해서 관련자들에 대해서 소환 조사 그리고 추가적인 압수수색까지도 지금 충분히 예측이 가능해 보입니다. 네. 네. 관련자에 대한 추가 그 소환이라는 건 결국엔 뭐 원희룡 전 장관이라든지 김성교 의원도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결국 이번 사태에 있어서 핵심적인 진술을 할 수 있는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이들을 먼저 부르기보다는 또 물증 확보
보고를 먼저 시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지금 특히 내란 특검 팀에서도 일부 중요 참고인들 내지 피의자의 진술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부분에도 주목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전과는 달리 확실한 물증이 있다면 진술이 일부 변화할 가능성 역시도 특검 측에서 열어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김 여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됐던 김모 씨 수사도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 해외에 있지 않습니까? 신병 확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일단 당장 귀국을 하라 이렇게 잦은 귀국을 촉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전방위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요. 그러니까 집사, 그러니까 많은 경제적인 부분을 공유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에 지금 집중을 하면서 네. 지금 이 김 집사로 알려진 이 인물이 관여한 회사가 사실상 굉장히 부실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유수의 대기업으로부터 18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받은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정식적인 투자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에게 어떤 청탁을 하기 위함이 아닌가 이 부분이 특검 측에서는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투자 과정이 얼마나 투명했는지를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 투자한 회사들에 대해서도 지금 소환을 예정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번 수사 역시도 어떤 구체적인 물증이라든가 사실관계를 확정해 놓고 주요 참고인들이나 결국 최종적으로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어떤 소환 조사를 예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측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라는 이야기도 들어왔었잖아요. 결국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한 수사가 좀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공천 개입 의혹도 사실상 이 사실관계를 보자면 누군가 이런 공천을 부탁을 했고 그에 대해서 그 부탁을 받고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에 나아갔는가가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 기록관 등을 압수수색함으로써 각종 회의 자료라던가 그 가운데 있었던 대화 내용 같은 부분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수사의 최종 성산에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검 수사가 지금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가 됩니다. 네. 네. 김건희 특검 압수수색 조사 결과도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최상병 특검 수사 상황도 보겠습니다. 김태우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그러니까 VIP 경로설 관련해서 이전에는 모른다라고 답변을 했다가 이번에는 조금 사실상 인정하는 취지의 그런 진술로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최상병 특검에서 밝히고자 하는 건 이 최상병의 순직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수사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 이 비서관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로를 했고 그 이후에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라는 것이 지금 받고 있는 의혹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김태효 1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국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서 그러니까 경로 사실 자체에 부인을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경로한 부분이 없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진술에 변화가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보고를 받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크게 화를 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물론 크게 화를 냈다는 것 자체로서 어떤 직권남용 혐의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네. 크게 화를 냈고 이를 질책함으로써 수사에 외압까지 행사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입증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진술 변화는 굉장히 유의미해 보입니다. 적어도 경로 자체를 부인해 오다가 크게 화를 낸 부분이 인정이 됐다면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이나 다른 피의자의 진술도 일부 변화할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일부 변화한 이 김태효 1차장의 진술에 부합하는 다른 물증이 나온다면 네. 이전에 경로가 없었다는 진술보다 지금 크게 화를 냈다는 변화한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받을 수 있거든요. 네. 특검 측은 이를 좀 활용하기 위해서 좀 수사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봤을 때 왜 달라졌다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까? 뭐 상황이 달라진 겁니까? 왜 달라졌을까요? 김태효 1차장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도 단순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로 소환이 됐다는 건 아직 어떤 혐의점이 확인된 것까지는 아니지만 네. 어느 정도 김태효 1차장도 직권남용 혐의라든가 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일부 문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증거를 가지고 특검 측이 소환을 했을 것이거든요. 상당 부분 어떤 압박으로 심리적으로 좀 압박이 작용했을 수도 있고 이전까지는 좀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로 임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이 줄줄이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떤 물증까지도
정도 확보가 되었다는 그런 판단이 선다면 조금 더 진술을 적극적으로 할 동기가 됐을 수도 있다고 추측이 됩니다. 네, 결국 최상병 특검팀도 오늘 오전에 이제 윤 전 대통령도 소환해야 될 중요한 피의자다라고 밝히기도 했거든요. 뭐 소환 조사가 언제쯤 이뤄질 걸로 예상을 하시나요? 사실 지금 세 가지의 특검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고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환 조사를 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만 시기에 있어서는 좀 순차적으로 이뤄지지 않을까 싶은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세 특검이 모두 좀 경쟁적으로 소환을 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인다면은 네. 이전에 공수처와 검사, 검찰 그리고 경찰이 좀 무리하게 수사 경쟁을 하면서 보였던 혼란을 또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지양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수사 순서에 따라서 물증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지금 내란 특검 이외에 다른 특검이 하는 것처럼 압수수색 등을 먼저 단행하고 추후에 소환을 할 수도 있어 보이고요. 그렇다면은 좀 점진적으로 먼저 수사가 좀 정리되는 순서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을 다시 한번 요청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검 돌아가는 상황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